이교수의 한국문학평론 다섯 번째, 그리고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그 문학공간 이 시리즈를 지금 연재하고 있죠. 5로에 게재된 겁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라고. 요거는 이제 이 문학공간의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시적 상상력은 탈근대 대학의 대표 전공이다라는 제목으로 그 미래의 공부에 대해 지적 탈근대 대학 앞으로의 대학에서 대표적으로 공부해야 될 전공 분야가 바로 시적 상상력.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될領域것 같아서 그거를 내가 탈근대 대학이라고 그랬죠. 이 진짜 대학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썼습니다. 한국의 미네르바 대학을 표방하는 대학교가 태제대학교죠.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는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텐데 미국에서도 하버드대보다 더 유명하죠. 요새는 하버드대보다 더 입학 경쟁률이 높은 진짜 미국의 미래의 대학이죠. 미네르바 대학 같은 똑같은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태제대학이 최근에 출범을 했는데 그 AI 시대 대학의 길을 묻다라는 세미나에 갔었어요. 이게 이제 링크가 저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신 기자 클럽에 4월 26일 갔었는데 그 내용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전 서울대 총장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학 교육. 그다음에 김성일 고려대 사범대학장이 행동대적 정신을 개발하며 대학을 디자인하기. 그다음에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가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 방향. 그리고 스티븐 코슬린 미국 미네르바 대학교 초대학장, 그리고 태제대 국제자문위원장의 프로메테우스를 준비하며 AI 시대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강연들은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질문이죠.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유튜브 비디오를 다 보기 귀찮으시면 1시간 50분, 53분부터 제가 하는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 말했습니다. 똑같이는 안 해요. 내가 이제 글자로 옮기면서 좀 정돈을 했죠. 말보다는 약간. AI 시대 대학의 길을 묻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하듯이 대학에 관한 담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중세 시대에 신학에서 철학 그리고 의학과 법학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전공이 되면서 대학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근대 시대의 대학, 그래서 만들어진 근대 시대 대학은 결국 산업 자본주의의 테일러리즘, 과학적 경영 관리 기법에 따라, 그러니까 분업 뭐 그런 거죠. 기계를 위한 엔지니어와 비즈니스맨을 산출하는 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취업이 중요해진 거죠. 여러 발표에서 확인되듯이, 그건 이제 앞에서 발표들이 다 그랬는데, 대학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다음의 조직, 대학 그렇지만 대학 다음의 조직을 진지하게 전망해야 될 때가 된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 미네르바 대 시스템을 접목한 태제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갔던 거죠. 태제대가 선진 시스템을 적용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반복만 하지 마시고 한국 특유의 방법론으로 한국의 그 대학 교육론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했어요. 이를 위해 하나의 제안을 해주고 합니다. 은퇴하여 대학 제도의 압력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이게 아니라 틀렸어요. 내가 이거 틀렸어요. 내가 숫자가 좀 약하거든요. 800개예요. 800개의 동영상을 제작해야 했는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기를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는 이 작업하는 이유를 중간에 내가 그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유튜브 채널로 탈근대 시대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을 내가 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리치가 학교 없는 사회에서 밝힌 새로운 교육제도가 갖춰야 할 특징을,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제도는 탈근대 시대의 교육제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갖추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육 시스템, 탈근대 시대 좋은 교육 시스템은 세 가지 목적인데, 첫째,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대학제도는 안 되죠. 입학시험 보고 뭐 돈 내고 그래야 되니까. 둘째, 자신이 아는 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대학에서는 안 되죠. 뭐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어쩌고. 근데 유튜브는 아니죠. 또 셋째, 공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도전을 알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도 안 되죠. 발언권에 제한이 있죠.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또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죠. 이게 기본이 그랬단 말이죠. 교육이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학습자는 의무화된 교육 과정을 따르도록 강요받는 거죠. 뭐 강의 등록하고 뭐 수강 신청하고 자격증 내지 졸업장 소유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죠. 그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졸업장이 있냐 없냐죠. 또 대중 역시 역진세를 통해 이거 괜히 수많은 교사와 건물을 갖춘 거대한 전문가 기구를 실금을 하잖아요. 세금으로. 그래놓고 대중들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기구는 문제는 전문직이 시장에 내놓고 싶어하는 서비스의 범위 내로 대중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죠. 지금 의사, 간호사 그 영역 투쟁도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역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의사, 간호사 영역 투쟁이 뭐가 빠졌냐면 대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더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얘기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아예 논리가 이상해. 논쟁이 이상하단 말이죠.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지금 근대화되어 교육이 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와 달리 좋은 교육은 그게 이제 앞으로 된 교육이고 그걸 내가 유튜브로 만들려는 교육이고 그와 달리 좋은 교육 시스템은 현대 기술을 이용해. 그 현대 기술이 바로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더 널리 보장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자유를 교육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1970년에 쓴 책이에요. 릴리 씨가 말한 학교 없는 사회가요. 이거 나중에 이 교수의 책 읽기 해서 다시 할 건데 이 책은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걸 철학을 바탕으로 뭐라고 내가 제안을 했냐면 이런 동영상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만든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도 많을 텐데 세제대가 수합하여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지식 플랫폼 이것 때문에 다들 바람이 쇼크를 먹은 것 같아요. 그 지식 플랫폼이 있으면 그거는 미래의 대학이라는 거죠. 그걸 구축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서 그 다른 토론을 들으면서 코슬린 교수, 이 태제대 대학의 그 자문위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하기라는 게 자기의 그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양한 사례로 설명을 하는데 잘 정비된 체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태제대도 잘 정비된 체제가 아닌 거, 미네르바 대학도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잘 정비된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한국 태제대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싶어요. 창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라는 말을 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크리에이티브 싱킹은 뭘까요? 그러니까 잘 정비된 체제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해보자면 기존 근대 사회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그죠? 그런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시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 이게 지금까지도 산문적 상상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핵심 의제로 이 코슬린 교수는 AI와 상호작용,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인문학 지식 그렇게만 얘기하면서 시적 상상력을 암시하지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역사학 중 다양한 학문을 인용하고 정확하게 딱 짚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시적 상상력이 필요할까요? 왜 시적 상상력이 탈근대 대학의 대표 전공이 되어야 하나요? 왜 시적 상상이 필요하고 시적 상상이 탈근대 대학의 대표 전공이 되어야 하나요? 그 이유는 근대 법치 국가의 근간이 산문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산문이에요. 법, 계약, 결혼 같은 거
근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 계약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구성원에게 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산문적 상상력의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법이 뭔지 계약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대 학교 제도가 필요하고 그게 모자라다 문화적인 부족이 있다고 탄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소수 엘리트 집단의 근대화 과정, 르네상스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걸 뭐로 바꾸냐면 국민국가로 바꾸어요. 그리고 그 국민국가, 프랑스 혁명이 만드는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를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 그 근대 혁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국민국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근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한 건 프랑스가 아니라 낭만주의 시세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력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딱 이게 뭐다고 알려준 거는 그래서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독립 주체적인 자아의식 그거를 영국인의 내면에 불러일으킨 게 낭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영국인들 각각이 뛰어나가서 대영제국의 기반이 된 거고 그래서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거죠. 시작은 프랑스가 했는데 시적 상상력의 힘을 만들어서 발휘한 게 영국이라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영어가 세계를 지배한. 근대 국가라는 게 뭐냐?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는 소설과 신문의 독서 경험, 그 공통의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대 국가는 뭡니까? 거기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공통의 상상력이에요. 이게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가 근대 국가라는 이론인데 그런 그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이론에서처럼 한국도 1910년 일제에 합병된 게 중세 조선이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엔 대한민국이 됐죠. 그건 왜냐면 한국인에게 근대 자아식을 심어준 게 이광수, 김소월, 윤성주 승의 시적 상상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적 상상력으로 근대 국가가 된 거예요. 이제 근대 사회 전문가 양성 시스템이 대학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뇌파하고 있어요. 안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해체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탈근대 시대의 전환이 가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확확 바뀌고 있어요. 탈근대로. 그러니까 산문적 상상력이 감당할 수 없게 기존의 인식 체계가 무력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구축하려면 시적 상상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안한 지식 플랫폼이라는 이게 내가 지금 말한 이 설명이 바탕이 없었으니까 짧은 5분짜리 질문이니까 동영상을 모으는데 끝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회의를 하고 코슬링 교수가 또 이건데 코슬링한테 직접 질문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절감하지 못한 거는 이 코슬링 교수의 두 번째 아이디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의 시대적 의의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코슬링 교수가 자기는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을 썼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대 시대에는 지금까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기가 뭐예요? 그러면 담론의 약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토론할 때 비판해라 그러면 또 이렇게 잘못됐어 하고 담론의 약점을 지적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대학이 인문학을 중심으로 근대를 선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시 한번 인문학, 특히 시적 상상력으로 탈근대 시스템을 선구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는 탈근대 시스템 구축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죠. 이 탈근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학의 전문적 지식만 갖고 안 돼. 이건 근대 대학이니까. 그래서 대중 속 교수들의 지혜를 모으려는. 그러려면 북고팡이나 아마존 같은 지식 플랫폼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를 탈근대 시대 시스템 구축하기로 번역할 수 있는 전문가.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조건학교에서 계속 읽는데, 예를 들면,
이 교수의 조건학교 32번부터는 아예 항목을, 한 분야를 정해서 근대 감정과 정동을 포괄하고 초월하는 8근대 정동 시스템을 내가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가 구축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한 분야를 딱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문가 대부분이 글을 논리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8근대 시스템 구축하기의 틀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소위 시를 쓰듯 모호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글들이 어렵죠. 모호하단 말이죠. 이때의 시는, 내가 지금 말한 시는, 이때의 시는 8근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진력이 되는 시적 상상력이 아니라 개념 체계를 뚜렷이 확립하지 못해 발생한 모호한 글쓰기의 양상을 시라고 말한 거예요. 시 쓰듯, 소위 시 쓰듯.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적응 가능한 상상력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환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환각에 그칠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는 33번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혼란한 배움의 한 증상입니다를 제대로 읽으려면 감정의 시스템에서 혼란이 뭐냐면 감정의 쓰레기였단 말이죠. 혼란. 생각이 혼란스러워. 그거는 감정의 쓰레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근대 시스템 구축의 차원에서는 8근대 정동의 핵심이란 말이죠. 응? 다음은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을 직역한 내용이에요. 이 글, 우리 대부분은 혼란을 불쾌한 감정이며 귀중한 시간의 낭비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나 놀라운 진술에 직면하며 혼란을 경험한다면 배움의 맥락에서 실제로 깊이 생산적일 수 있으며 문해의 가소성을 향상합니다. 머리가 바뀐다는 거죠. 뇌가. 지난 몇 년간 교육심리학과 뇌과학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내내 알고 있던 말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법이죠. 즉 혼란을 경험한다는 건 그거는 종종 우리가 잘못된 개념들과 편견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이고 이게 단순한 대답보다 더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새로운 세상으로 열린다는 거죠. 이게 탈근대적 정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감정과 정서의 차원이 근데 감정과 정서와 차원이 다른 8근대 정동을 고려한 8근대 시세 시스템 구축 작업이 부재하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 담론의 의도가 모호하게 보여요.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읽은 거를.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인식의 체계를 고수하는 우리 대부분은 그지? 혼란을 불쾌한 감정이며 정확한 규정을 방해하는 귀중한 시간의 낭비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래한 8근대 시대의 인식 체계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문제나 놀라운 진술에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직면하며 8근대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혼란을 경험한다면 그러면 근대 시대의 배움을, 러닝을 언러닝한 후 다시 배우는, 리러닝하는 과정이 되므로 배움의 맥락에서 실제로 깊이 생산적일 수 있으며 그리고 분해 능력이 어린 시절의 최고조로 달한 이후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가설이 폐기되었고 분해 능력이 평생 변할 수 있으니까 8근대 시대에 적용하려는 추가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분해 가소성, 이게 최근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걸 향상시키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최근의 발견이므로 이 글처럼 심리학 박사학위에 빈번한 주제가 되는 거죠. 교육심리학과 뇌과학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의 바탕으로 내내 알고 있었던 바를 알아내기 시작한 거죠. 즉 그리스인의 인식체계를 신화시대에서 그대로 전환하려는 소크라테스의 목표에 따라 언론의 바탕을 둔 합리적 사고체계를 접합함으로써 그리스인들이 혼란을 경험한다는 건 그건 뭘 뜻하냐면 신화시대 그리스인들이 버리지 못하였던 8근대 시대로의 시대 전환 과정에서 버리지 못한 근대시대의 우리의 잘못된 개념과 편견들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점과 이게 정답 찾기 등
근대 교육의 단순한 대답보다 소크라테스의 도움을 받은 그리스인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인식 체계를 학습하여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의 산문적 글쓰기. 이 작가는, 이 저자는 괜찮은 사람인데도 시적이죠. 더 시적이고, 시적 상상력의 바탕을 두고 추가적으로 설명한 이 탈근대 시스템 구축 작업이 더 산문적 글쓰기 같다 보이는 아이러니가 보이죠. 더 웃기죠? 내가 설명하기 훨씬 더 산문적이고 정확해요. 시적 상상력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와, 탈근대 시스템 구축하기를 목표로 하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기가 공존한다면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대학 교육 체제를 적절하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시적 상상력이 탈근대 대학의 대표 전공이어야 합니다.